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박물관에서 행정사를 강의하는 이상기 강사입니다. 우선 10회 시험을 준비하실 수험 여러분께 격려를 전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사무 관련이 어떤 과목이냐, 과목 소개하고 그다음 수험 대책을 설명드릴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행정사 시험 자체에서 사무 관련이 어떤 과목이냐면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차 과목은 4과목이죠. 자, 2차 과목에서는요, 이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행정절차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민법, 이제 계약법이 있죠. 네 과목으로 구성된 게 2차 과목의 내용인데요. 먼저 소개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네 과목 중에서 일단 구분을 좀 지으면요. 일단 이 사무관리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과목, 요 세 과목은 문제 내용이 사례로 출제를 해요. 사례 출제가 되는데 반면에 이 사무관리론은요 사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둘로 나눠보니까 이론을 묻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법 규정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벌인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냐면 이 셋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는 반면에 요 과목은 사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는 알 수 있냐면요. 넷 중에서 이 사무관리론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왜 가장 어려울까? 지금 이제 교재를 갖고 왔는데요. 이 교재가 올해 2021년 교재였거든요. 이 교재가 좀 많이 두껍진 않지만 이 교재에 거의 암기를 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그대로 있는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옮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어렵다. 왜? 굉장히 암기할 게 많고요. 또 내용이 생소한 것도 있어요. 근데 반면 제일 쉬울 수도 있다. 그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걸 외워서만 쓰면 된다는 뜻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가 이중에서 요 사무관리론이 제일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요 과목은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시험 중에서 행정사 외에 시험 과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러나 내용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생소해서 그럴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한번 학습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자, 이 과목 소개는요. 사례가 아니고 암기에 쓰는 과목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가장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외우면 그걸로 그냥 그대로 옮겨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네 과목 중에서 이 사무관리론이 가장 점수를 제일 잘 주는 과목인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왜? 그건 그래 왔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내용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구성된가 볼까요? 자, 이제 먼저 이 교재 이 과목의 구성은요. 크게는 두 개 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의상 1편, 2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1편은 말을 조금 줄였으면요. 행정협어법 촉진 규정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은 법이에요. 법인데 이 법 성격은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시행 규칙이 있어요. 행정안전부령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령으로 되어 있고 이 규정 및 동시행 규칙으로 된 것이 1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약 100으로 잡았을 때에 이 1편의 내용이 약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비중 분량 말입니다. 분량이. 그다음 2편은요. 말을 좀 줄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본 법률, 그다음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량으로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건 분량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1편이 좀 양이 많죠. 자, 결국 어떤 뜻이냐면요. 이 과목 자체는요. 법으로 구성되는 과목이다는 뜻입니다. 법과목이라는 얘기죠. 법과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험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험 대책은 이게 주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네 과목 통틀어서 총 4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하는데 구분을 지으면요. 자, 논술 문제가 이제 1번으로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약수형 문제가 3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20점씩 100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논술 문제는요. 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는 한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나 근래에는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구분해서 물음 1 또는 물음 2 이렇게 두 문제로 구분을 해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5개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총 5문제인데 약수를 5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5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즉 20점짜리 5개라고 생각하는 건데 총 이걸 묶어서 이제 한 문제로 치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그럼 5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개가 모두 다 이제 주관식으로 써야 한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주관식은 어떻게 시험 대비할 것인가가 굉장히 난 문제입니다. 난제인데 아주 어려워들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험생 중에서 말이죠. 주관식 시험을 본 적이 없는 분도 있어요. 물론 시험 본 분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관식이라는 게 참 부담이 많이 가고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게 주관식을 대비할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주관식을 대비할까라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선 기본서와 수업과 인강 등을 통해서 기본 숙지가 돼야죠. 먼저 이런 숙지를 먼저 합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본서를 통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겠죠. 학원에 오시건 인강 듣든 간에 들을 텐데 먼저 이런 숙지가 되셔야 할 거예요. 몇 번에 걸쳐 반복이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제 인강 듣건 오프라인 오시건 간에 기본 내용 숙지를 합니다. 숙지가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이 기본 이런 내용을 끌어내려서 이걸 문제 지문화합니다. 문제 지문화란 말은요. 전 단원을 전부 다 문제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문제로 만든다. 문제 지문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 단원에 걸쳐 가지고 문제 지문화를 만들게 되고요. 문제로 만든다 그 뜻이에요. 문제로 만든다. 그러면 그게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3단계가 뭐냐면 이 지문을 한 걸 갖다가 끌어내려서 목차를 구성을 해야 돼요. 목차와 목차별 키워드를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목차를 구성한다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목차를 구성할까라는 것은요. 자, 먼저 이론 숙지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이 이론을 다 문제로 만들어요. 전 단원을 다 만들어요. 만들면 지문이 만들어지니까 이 지문에 따라서 세 번째 목차를 잡게 됩니다.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차라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목차 순서는요.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로 구분을 합니다. 목차 순서를 구분할 때 그 목차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목차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목차 순서와 그다음 목차의 개수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목차 개수. 그래서 이게 숙제가 먼저 되셔야 돼요. 먼저 목차가 잡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목차가 제일 중요한 단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목차 순서와 개수가 나왔다면 목차에 따른 키워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키워드가 무슨 뜻일까? 목차에 들어갈 가장 중요 용어, 중요 단어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고 암기가 되어야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이제 목차가 잡혔죠. 키워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목차의 순서에 맞춰서 문장으로 답안이 구성이 돼야 돼요. 문장 구성으로. 물론 이제 문장 구성이다 보니까 문장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목차와 키워드가 정리가 돼 있어야 문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뜻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저기서 이제 답안을 만들겠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말씀드린 것던 거고 그럼 답안 작성이에요. 자,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께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일단 글씨체가 영 좀 잘 못 쓴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글씨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채점자들은 내용을 알면서 답안을 보거든요. 그래 글씨가 나쁘다, 잘못 썼다,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충실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주관식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0점도 없고 빵점도 없어요. 그냥 여기는 말이에요. 답안 자체가 우량 답안과 그냥 불량 답안만 있을 뿐이지 100점도 있을 수가 없고 0점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100지로 낸다? 그럼 0점이겠죠. 100지가 아니면 0점은 없어요. 점수를 주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내가 잘 썼을까의 문제가 될 뿐이지 100점도 없고 0점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우량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문제였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물론 글씨도 좋아야겠죠. 그리고 목차 잘 구성이 돼야겠죠. 자, 그런데 팁 몇 개를 드린다 그러면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과목의 특성상 문제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론을 물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법 규정을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론 조합될 수도 있고 즉 세 가지 나오겠죠. 순수 이론, 그다음에 법 규정, 그다음 조합형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 가지고 답안 구성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량 답안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보기로 합니다. 해본다 그러면 자, 내용 자체가 이론이거나 또 하나는 실무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출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법 규정을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조합할 수도 있겠죠. 세 가지는 이론과 법이 조합될 수 있는데 어차피 세 번째는 뭐 참고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죠. 자, 이론과 실무를 묻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법 규정 물을 수도 있고 요 첫 번째 요 경우라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목차를 잘 구성하시면 돼요. 목차만 잘 구성하시고 순서를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목차를 잘 구성이 됐다면 그 내용은 이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주관이 개입돼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의 주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돼도 괜찮다는 거죠. 어차피 채점도 주관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 자체가 이론을 쓰라는 내용이었다면 목차를 잘 구성을 하고 내가 말을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주관이 개입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도 점수는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법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 조문을 쓰라는 뜻이죠. 자, 우리 시험은요 법 조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조문을 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 조문을 쓴다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는 법 조문을 명확히 써야 합니다. 법 조문 정확히 쓰는 거. 만약에 내용은 잘 썼는데 법 조문을 잘 틀리게 썼다면 그건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시험 자체가 학자들이 출제하게 될 텐데 법학자가 출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민감한 게 뭐냐면 법 조문을 잘 썼나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법 조문을 쓸 때는요 이 법 조문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 내용은 기억이 났는데 조문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면 차라리 조문은 쓰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조문을 쓸 땐 정확히 쓰셔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나 어쨌든 금방 설명드린 대로 자, 이 이론이었다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넣어도 괜찮겠죠. 주관 개입시켜서 괜찮아요. 주는데 다 법 조문이었다. 법 조문을 잘 쓴다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될 거고요. 다 그렇게 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엽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답안 구성할 때는요 이게 이제 간격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간격.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간격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요 문제 간의 간격이에요. 문제 간의 간격. 자, 한 문제를 다 썼죠.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시면 답안지를 주는데 노트를 준단 말이에요. 노트를 놓고 내가 옮겨 쓰게 되는데 문제 간의 간격은요 한 3줄에서 4줄 정도를 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줄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줄 간격. 이거는 목차 간의 간격입니다. 목차 간의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한두 줄 정도를 띄시면 된다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10회를 대비할 분들한테 격리를 전하면서 일단 어떤 과목이냐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모든 분들이 다 생소합니다. 왜? 처음 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과목은요 사례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외워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또 쉽죠. 왜? 외우면 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과목 소개를 드렸으면서 자, 이제 그 구성인 게 이렇게 1편, 2편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자, 몽땅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 과목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총 4문제입니다만 5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인데 어떻게 시험 대비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 이런 숙제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이 숙제 돼야 할 테니까. 뭐 몇 달 걸쳐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숙제가 되었으면 그 내용 갖다가 지문화시키는 거죠. 문제로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목차 잡고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순서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안 되면 답안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차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원에서도 보통 한 2개월 걸쳐 목차를 잡게 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제일 중요한 순서가 될 것이고 그게 되어야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답안을 만들어야겠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주관식이다 보니까 100점도 없고 0점도 없습니다만 백지는 절대 안 되죠. 백지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쓰긴 써야 돼요. 점수는 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쭉 제가 1회 때부터 강의하고 있는데 일단 제 과목 중에서 이 사무관리론이 점수를 제일 높이 줘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거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 쓰면 점수를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백지다 그럼 절대 안 되죠. 자, 백지가 없다고 치면 0점은 없어요. 그럼 점 주긴 줄 텐데 기왕이면 어떻게 된다? 우량 답안을 쓰자는 거죠. 모범 답안 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다? 자, 우리 과목 특성상 이렇게 출제 확률은 뭐냐면 비중이 이렇게 이런 거 실무 물을 수도 있고 법 조문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론을 물을 때는 목차만 잘 구성하시면 되겠고 내용은 여러분들 주관을 개입해서 말을 만들어 써도 된다.
뜻이고, 그러나 법 조문을 써라 할 때는 법 조문 그대로 옮겨 쓸 수밖에 없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법 조문을 쓰라는 얘기니까 이 법 내용을 쓰라는 뜻이잖아요. 여기는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옮겨 쓰는 거라 그 말이죠.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건데 머리에 있는 걸 베껴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조문을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간격도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 간격이 왜 중요하냐면 너무 간격을 늘리면 일부러 늘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업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 소개와 수업 대책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니까 도전해 보시면 될 거라고 믿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대면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0회 시험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8회 시험 때 합격을 해서 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한 5개월 좀 지났는데 나름 보니까 괜찮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8회 때 합격을 했죠. 저는 여러분께 이제 후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고 합격하셔서 행정사로서 개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과목 소개를 마쳤고요. 10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